안녕하세요. 말버TV 강지연입니다. 여러분, 요즘 90년대생들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시죠.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아주 강타했죠. 이 책 보신 분들 많을 텐데 90년대생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볼게요. 이몽택 작가가 한 이야기는 이 책 제목, 이 표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간단함, 병맛, 솔직함, 이 세 가지로 대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나 하나 챙기기 어려운 각자 도생의 세상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말이 참 뭔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여유라는 단어 대신에 조급함과 억울함만이 생겨났다. 우리 아마 작년에 많이 봤던 기사 중에서 이 억울함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차별받는 느낌에서 오는 억울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두가 억울한 세상에서는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자비를 베풀 여유가 없다. 되게 마음 아픈 얘기죠. 우리 90년대생들에게 왜 그렇게 하니? 왜 생각을 그렇게 하니? 왜 끈기가 없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들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데에는 이 억울한 세상이라는 것도 아마 기본적으로 있지 않을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유석 부장판사 이야기 아마 책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분의 인터뷰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요, 변한 것은 세대가 아니라 시대라는 말 표현을 이 작가가 가지고 왔어요. 인간은 누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요즘 젊은이들 또한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 행복 전략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또 90년대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아무래도 정의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90년대생들은 자신들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기지 않고 특정 이상을 실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단지 그들은 현 시대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이게 되게 마음 아픈 말들이 되게 많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라는 표현, 이것도 좀 의미를 던져주는데요. 지금까지의 세대와는 다르게 이들이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러한 처절함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90년대생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얘기도 꼭 해야 됩니다. X세대도 마찬가지, 지금의 90년대생들처럼 그때 당시에 신세대로 불리면서 아주 독특한 생활 양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기성세대들이 말했었거든요. 국내에서의 X세대는 90년대를 풍미했던 신세대로서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중시했던 세대다. 대한민국 70년대생들이 뭔가 X세대의 상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90년대생들을 왜 분석해야 되느냐, 왜 90년대생들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X세대가 나왔을 때 X세대라는 표현 자체에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요.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라는 책들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만큼 세대 간에 뭔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90년대생 들도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대 간 구분을 10년 단위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낮아진 취업률과 관련돼서 취업 기조의 변화는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들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0년대생들과 90년대생들은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다는 거죠. 최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의 한겨레 인터뷰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나이 먹을수록 지혜로워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혜보다는 노욕의 덩어리가 될 염려가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은 경험이 다 고정관념이고 경험이 다 틀린 시대입니다.
먼저 안 건 전부 오류가 되는 시대라는 거죠. 정보도 지식도 먼저 것은 다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아주 세게 거침없이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다 인정하기도 참 어렵지만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의 경험이 다 고정관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함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90년대생들의 특징 3가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아마 이 특징이지 않을까 한번 보죠. 첫 번째, 간단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고 복잡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말도 짧게 하잖아요. 그래서 줄임말이 전방위로 확대된 90년대생들의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언어로 이모티콘과 짤방 이야기를 하는데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는 거 상당히 많죠. 스압으로 다 읽지 못하겠음, 세 줄 요약바람. 스압이라는 표현도 줄임말인데 스크롤 압박, 많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앱 네이티브 시대에서 비선형적 사고의 대전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러한 사고도 좀 전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재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병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90년대생들은 삶의 유의를 추구한다. 90년대생들의 새로운 능력이 바로 드립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90년대생들은 먹는 행위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선 일종의 유희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먹방 같은 것들 여기에 많이 들어가고요. 나무 위키라는 것도 재미를 좀 가미한 그런 정보들이죠.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특징으로는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은 일종의 적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보통의 존재가 정직하게 노력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시험 성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뭔가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90년대생들에게 솔직함이란 자신의 솔직함뿐만 아니라 남들의 솔직함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이제는 이런 솔직함, 진실함 이런 것들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도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면 이제 90년대생 인재들의 특징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흔히 90년대생들에게 부르는 그리고 말하는 꼬리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와, 이거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애들은 이라고 앞에 항상 붙습니다. 충성심이 없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권리만 찾고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자기 실수는 인정 안 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끈기가 없어서 쉽게 포기하고 공과 사의 구분이 없고 고집이 세고 힘든 일은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기존 세대들의 시각이라는 거죠. 과연 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하나는 이들이 생각하는 충성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찰스 앤디의 코끼리와 벼룩에서는 오늘날의 충성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자기 자신과 미래에 대한 것, 둘째가 자기 팀과 프로젝트에 대한 것, 마지막이 회사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90년대생들에게 회사에게 충성해 라는 이야기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90년대생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이 곧 나의 성장이라는 공식을 배격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직 구조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까라면 까라는 방식이 통했었는데 이제는 강한 통제 방식이 통하지 않는 세대라는 겁니다. 90년대생들은 자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권리를 지키고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과감한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이나 권위를 통한 강압적인 통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정말 복종과 권위라는 표현은 잘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많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참견이 아닌 참여를 원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90년대생들은 숙련공이 되기 전에도 자신의 회사나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요. 직접 참여를 통해서 주목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직이 본인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회사 업무의 참여는 이들에게 일종의 인정하는 의미이고요. 이것은 이들의 직무와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거나 그것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전문성, 그리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결정성,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해진 그런 세대입니다. 칭찬하고 인정하는 표현보다는 그런 일들을 맡겨줌으로써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90년대생들이 참고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조급함이 생겼고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스트레스에 취약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라오는 동안 즉각적으로 만족하는 습관을 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 조금만 느려도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90년대생들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90년대생들의 흥미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아마 회사에서는 관건일 텐데요. 90년대생 직원 관리의 포인트는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데 있으며 즐거움이 어떠한 관리 전략보다 효과적이었다. 즐거움이라는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밌어야 하고 의미 있어야 하고 그걸로 인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일의 종류나 직위에 관계없이 심지어 프론트 데스크 업무까지 모든 직원의 업무 내용을 프로젝트화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들이 맡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의 중심이 돼서 그것을 본인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젝트화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것, 이 부분이 직원 관리의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90년대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기업들도 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90년대생들이 바꿔버린 소비 지향도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90년대생들 마음 사로잡는 방법 한번 볼까요? 3가지입니다. 번거로움을 제거하는 거고, 재밌어야 하고 정직한 제품이어야 90년대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은 직원으로 일하든 소비자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뢰를 꼽곤 합니다. 이들은 일일이 컴플레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기업을 외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만은 자신의 SNS에 올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설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맺은말에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90년대생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 그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관심이 없이는 무의미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저 책에서 저렇게 말하니까 90년대생들을 뭐 이해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내가 만나는 후배들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 관계 맺고 잘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좋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행동의 이면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부터 하면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거예요. 참 쉬운 얘기 같은데 자꾸 내 경험담이 나가고 내가 조언해주고 싶고 내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한 번씩 꼭 누르면서 참아보면 어떨까. 그것만으로도 90년대생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 덕분에 90년생에 대한 관심을 정말 많이 갖게 됐고요. 이와 비슷한 책들도 많이 나왔고 또 각자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또 좋은 내용으로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